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용 추계가 사실 곤란하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 그 김영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검토 보고서에서도 최근 5년간 고용보험기금 자체 수입과 실지출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2조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기금의 연말 적립금도 축소되고 있는 추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2조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하고 지금 65세 이후에 고용되신 분들한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미 2조 원이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지 앞으로 이제 얼마가 발생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우선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적자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그 최저임금법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과 구직급여 하한액이 연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주는 금액 자체도 좀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2017년 이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과 함께 상승하였지만 고용보험료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용보험의 재정이 실업급여 과다 지출만으로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 게 이 고용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 중에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부분도 고용보험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육아휴직급여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재정 악화에 좀 일부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고령자는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 구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고령자의 경우는 앞에 2장에서 살펴봤듯이 소위 좋은 일자리가 일컫는 곳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농림업 풍년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순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소득이 적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들을 보험료를 적게 낸다고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적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령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고용보험 반복 수급 무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령자들이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다음에 참여를 해서 6개월,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만 채우면은 일을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그게 또 끝나면 다시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에 다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다시 실업급여를 받고 이런 걸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인식을 하고 계셔서 여러 법안이 현재 좀 계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을 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 그리고 한덕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 안을 보시면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현재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까지 같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반복 수급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직말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2023년 현재 기준에서 65세는
충분히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년 전, 그러니까 97년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이고요.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해 생각해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닫지도 못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를 2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와 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부분을 좀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요약을 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뭐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이지만은 또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제안되어 있는 법안들 전부 다 논의를 해가지고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안, 이미자 의원 대표 발의안, 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안 요 세 개가 이제 지금 이제 주장 삭제에 관한 것인데 권명호 의원 대표 발의안은 이거 70세, 70세로 이제 올리는 그런 아니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고를 하셨고 또 이제 입법 조사관, 심의관들이 이제 분석한 검토보고서의 내용도 일일이 다 분석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많이 이제 됐는데 이것이 이제 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안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성명도 아울러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 의회 국회에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그런 이제 희망을 이제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부정적인 견해, 그 전부 다 이제 7개인가요? 7가지로 이게 7개 정도를 다 종합을 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논리를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이런 변화 이런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김태현 박사께서 이제 법학과서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 이런 것들 굉장히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아주 과학적인 그런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표에